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스키 투어 아놀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년 내내 스키장에서 신나게 활강하는 상상을 하는 스키 마니아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 영상을 구독하시고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거 아닐까요?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스키는 도대체 눈 위에서 어떻게 미끄러지는 걸까? 스키장 베이스에서 슬로프를 보면 그냥 딱딱한 얼음 같은데 신기하게 잘 미끄러지죠. 오늘은 바로 그 비밀, 스키가 눈 위를 미끄러지는 과학적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물리학 전공한 박사입니다. 첫 번째 비밀은 바로 마찰열입니다. 스키가 설면 위를 달릴 때 스키 밑면과 눈 사이에 마찰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열이 발생합니다. 이 열이 눈을 살짝 녹여 아주 얇은 물막, 물층을 만들어냅니다. 이 물막은 일종의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자동차에 엔진 오일이 없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듯 이 얇은 물층이 생겨야 스키가 눈 위를 부드럽게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키판 밑에는 물이 있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압력에 의한 융해 현상입니다. 스키어는 체중을 스키판에 실어서 내려옵니다. 얼핏 보면 체중이 넓은 면적에 고르게 분산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스키어의 자세에 따라 꽤 작은 면적에 큰 압력이 걸립니다. 특히 엣지를 세워서 턴을 할 때는 압력이 더 집중됩니다. 이 높은 압력 때문에 눈의 얼음 결정 구조가 순간적으로 녹아 물로 변하게 되고 추가적으로 얇은 물막이 조금 더 형성이 됩니다. 즉 마찰열과 압력,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서 물, 윤활제를 만들고 스키는 눈 위에서 부드럽게 미끄러지게 되는 겁니다. 매우 간단한 과학적 원리입니다. 그런데 윤활제 역할을 하는 물막은 눈의 온도와 종류에 따라 꽤나 다르게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는 차가운 눈입니다. 너무 차가우면 마찰열로는 눈이 잘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미끄럽고 스키가 표면에 달라붙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적정 온도입니다. 스키탕의 최적의 온도입니다. 눈이 적절히 녹으면서 얇은 물막이 생기고 활강이 정말 부드러워집니다. 바로 오늘 설지 좋은데? 라고 말하는 그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는 영상의 온도입니다. 눈이 습기를 머금어 무거워지고 끈적끈적해집니다. 마치 물속을 가르는 것처럼 스키판이 잡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봄 스키 시즌에는 스키판이 움찔움찔 잡히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자연슬은 결정 입자 사이에 공기층이 있어 부드럽고 덕분에 상대적으로 활강 속도가 느린 편입니다. 반면에 인공눈은 앞설과 제설을 반복하면서 입자가 뭉쳐 단단해집니다. 우리나라는 그루밍을 통해 공간을 만들지만 2시간만 지나면 단단한 베이스가 드러나 얼음판처럼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쓸려나간 눈이 뭉치면서 군데군데 작은 모글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엔 강한 엣지 세팅으로 카빙 라인을 따라 돌파하든지 아니면 눈뭉침을 활용해 스키딩으로 내려가는 방법이 좋습니다. 마지막은 건설과 습설 차이입니다. 자연설도 수분의 함량에 따라 건설과 습설로 나누어집니다. 제가 스키장 소개에서 이 동네는 극강 건설이 내리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곳이 있는데 당연히 건설의 경우는 스키판과 설면 사이에 윤활제 공간뿐만 아니라 설면 자체에 충분한 공간이 상존합니다. 이때 스키판을 이용한 활강을 하면 순간적인 무중력 상태가 발생하며 구름 위를 나르는 것 같다는 믿기 어려운 초현실적인 느낌을 받게 됩니다. 반면 스키를 잔뜩 먹은 습설이 슬로프에 가득하다면 활강 상태에서는 그만그만 해도 잠시 정지했다가 출발을 할 때 설면에 찐득이가 스키판을 잡고 있는 것 같은 매우 낯선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간단하게 스키판을 앞뒤로 밀어서 마찰열로 스키판 밑에 윤활제를 만들고 출발하시면 됩니다. 즉
스키의 활강 감각은 눈 상태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눈 상태에 적합한 활강 기술을 사용하시면서 더 편하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 종종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카빙과 티턴의 차이입니다. 대부분 둘이 뭐가 달라요? 라고 질문하시는데 사실 이 두 기술은 스키가 눈 위에서 어떤 원리를 미끄러지는가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카빙은 엣지를 강하게 세워서 스키 날이 설면에 파고들며 스키판의 회전 방향에 따른 곡선 라인을 만들고 그 라인을 따라 활강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압력이 엣지 부분에 국소적으로 집중돼서 압력에 의한 융해가 크게 작용합니다. 그때 눈이 순간적으로 녹으며 물막이 생기면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활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빙은 자유롭게 칼로 눈을 그어가는 느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카빙 고수를 칼잡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티턴은 엣지를 세우지 않고 스키판 전체로 눈을 눌러 미끄러지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압력보다는 마찰열이 더 많이 작용합니다. 눈 위에 얇은 물막이 충분히 형성돼서 부드럽게 흘러내립니다. 덕분에 속도 제어와 안정성에는 좋지만 직선적이고 공격적인 활강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초보자는 티턴으로 속도를 조절하며 안전하게 내려오는 것이 더 편합니다. 하지만 중급 이상이 되면서 카빙을 통해 안정적으로 속도를 내고 깊은 곡선을 그리며 내려오는 쾌감을 즐기게 되는 편입니다. 몇 번 설명드린 것과 같이 엣지를 세워서 달리는 카빙과 다르게 티턴은 스키판으로 내려갑니다. 즉 압력보다 마찰열을 더 이용하는 활강 방법입니다. 그래서 카빙은 압력 중심의 미끄러짐, 티턴은 마찰 중심의 미끄러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스키 왁스입니다. 왁스는 단순히 미끄럼을 좋게 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왁스는 눈과의 마찰을 조절해서 물막 윤활제가 형성되는 정도를 설질에 최적화하며 활강 성능을 극대화합니다. 예를 들어 차갑고 건조한 눈에는 드라이한 왁스, 따뜻하고 습한 봄 눈에는 습기에 강한 왁스가 필요합니다. 온도에 따른 설질 변화는 우리나라 같은 인공눈 스키장보다 일본 같은 자연설 스키장에서 더 극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본 봄 스키 시즌, 특히 낮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간다면 왁스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한국과 같겠지? 라고 생각하고 달리면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대부분의 스키장에서 1000엔이나 2000엔 정도면 현장에서 바로 왁스 작업을 해주니 꼭 챙겨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키가 눈 위를 어떻게 미끄러지는가는 단순히 물리적 원리일 뿐만 아니라 스키어가 어떻게 압력을 주고 엣지각을 조절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엣지를 세울수록 압력이 국소적으로 집중되면서 눈에 더 단단히 파고들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압력에 의한 유계가 강하게 작용하면서 카빙 라인을 따라 빠르고 안정적인 활강이 가능해집니다. 반대로 엣지를 세우지 않고 스키판 전체로 눌러가며 내려가면 마찰열이 주로 발생해 물막이 형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티턴의 느낌과 연결됩니다. 즉 같은 설질에서도 스키어의 기술에 따라 마찰열 위주의 활강 또는 압력 위주의 활강 두 가지 방식이 공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숙련자일수록 상황에 맞게 압력과 엣지각을 조절하면서 최적의 활강을 만들어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스키의 묘미이자 스키어의 테크닉이 물리학과 만나는 지점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스키가 눈 위를 미끄러지는 것은 간단한 과학 원리입니다. 마찰열이 눈을 살짝 녹여 물막을 만들고 압력이 눈을 유계시켜 물층을 보태며 거기에 눈의 온도와 종류 그리고 왁스의 조율까지 더해져서 우리가 느끼는 활강의 즐거움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슬로프라도 어떤 날은 부드럽고 어떤 날은 잡히고 어떤 날은 빙판처럼 미끄럽습니다. 덕분에 역설적으로 같은 스키장, 같은 슬로프를 지루함 없이 달릴 수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행복한 스키 라이프를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응원하는 댓글은 정말 힘이 됩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상처 주는 악플은 정중하게 사양해요. 은성이가 잉잉잉 하고 울어요.